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처음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죠? 처음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이죠. 맞아요. 얘들아, 집합이 뭘까요? 집합. 모임. 모임 맞아요. 이게 특정한 것들, 구별될 수 있는 것들, 특정한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딱 모아놓은 걸 가지고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셋. 셋. 세트가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맥도날드 가면 빅맥 세트 이런 거, 빅맥 집합입니다. 빅맥 집합. 빅맥 집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빅맥 집합이 있어요. 빅맥 집합. 합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여기 안에는 누구누구들이 들어있죠? 여기 안에는 빅맥. 그래서 빅맥이 있죠. 일단 빅맥이. 또 뭐가 있어요? 콜라. 콜라가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감자튀김. 그래서 감튀가 있죠. 맞아요? 감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거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요?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성하고 있는 여기는 얘네들 하나 여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원소라고 부릅니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하자면 집합이 뭔지 알아야 돼. 집합은 특정한 것들 모여있는 그 모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서로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네들 집합 안에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서로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집합 안에 들어있는 여기는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얘네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기로 했다.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집합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 얘는 확실하게 딱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규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예쁜 사람들의 모임,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게 조금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일단은 정확하게 딱 뭐다라고 뭐 성적이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롱고 학생들의 모임, 그죠? 한솔 중학생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집합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거 빅맥 집합은 대충 한번 이렇게 대충 써봤어. 근데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다라고 이렇게 딱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니까 기호로 딱 표시를 하고 싶은 거야. 그 표현 방법이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고요.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얘는 지금 기호상 어떻게 써야 하는 거냐면 양쪽 끝에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 원소들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써줄 건데 빅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 하나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콜라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다가는 감자튀김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렇게 써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조건제시법은 여기는 얘를 조건제시법을 표현하기 좀 어색하니까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 먼저 본다면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 딱 그려준 다음에 여기는 얘 그냥 빅맥 써주고 그 다음에 콜라 써주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 이렇게 써주면 감자튀김 이렇게 써주고 이는 뭐 쉼표 이런 거 안 찍어도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득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됐죠? 그래서 집합의 이름을 A라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A라는 집합은 여기는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도 이름을 달아주고 싶으니까 여기 살짝 쓱 지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A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집합 B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합 B라고 하는 게 1이랑 2랑 3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 얘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얘는 지금 원소 1과 2와 3을 원소로 가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B 딱 써주고 여기는 1과 2와 3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조건제시법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원소날법이나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그 원소가 내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근데 그 원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1부터 만까지의 숫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1부터 만까지 숫자를 다 쓸 수는 없겠지 사람이. 그죠? 1부터 만까지 숫자를 다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방법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다 생각해보자. 1부터 어디까지? 만까지 1에서 만 사이에 있는 정확하게 써줘야 돼. 1에서 만 사이에 있는 숫자는 개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1도 있고 이런 거 포함시키지 않고 싶어. 자연수만 생각하고 싶어. 얘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또 해줍니다. x는 자연수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x값만 원소로 쓰겠어요 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딱 달아주고 여기다 x를 딱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x값을 원소로 쓰는 그런 집합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줍니다. 오케이? 해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생각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얘 이거를 뭘로 쓰겠다? 여기에다가는 x값을 원소로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요 b를 집합 b를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는 얘를 쓱 뭘로 바꾸면 되겠어? 3으로 쓱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하나의 집합을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을 여기는 얘는 원소날법으로 여기는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여기는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다시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라는 거는 세 가지 있다라고 하면 세 가지 이상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집합을 내가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반의 구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 반의 구성은 지금 진서가 있죠. 그 다음 누가 있어? 소희가 있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혜영이가 있어요. 혜영이 보고 있나요? 혜영이가 있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얘가 집합 완성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뭐 C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를 또 집합을 표현하고 싶었어?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자. 그 진서가 있고 누가 있어? 소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혜영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너희들한테 조금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중괄호 이거 쓰기 귀찮거든? 나중에 조건제시법도 이거 쓰기 귀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건만 띡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꼭 표현해 주세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있잖아. 이게 되게 어려워.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이게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이해한다가 집합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봐도 되고요. 여기는 얘가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를 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x 바 해가지고 x 제곱 더하기 2x는 0이다. 이렇게만 딱 주어져 있었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다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 값을 뭘로 쓰겠어요? 원소로 쓰겠어요.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원소날법으로 바꾸면 0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보자. 자, x, 2x라고 해볼까? 이번엔 2x 바 해가지고 여기에 x 제곱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 값을 이 아니라 EX 값을, 그지? EX 값을 뭘로 쓰겠어요? 원소로 쓰겠어요.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뭐가 있어?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 그죠? 0 2개,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0 집어넣어봤더니 0이 됐어요. 또 0 집어넣어봤더니 또 0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집합에는 똑같은 거 써? 안 써? 안 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복된 거 필요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답입니다. 항상 좀 의문이 들었을 거야. 잘 봐봐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
근의 개수. 봐봐. 4x 더하기 4라는 애가 있었어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 두 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근과 개수의 관계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알파 베타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됩니다? 뭐 4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뭘로 바라본다면 개수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를 근의 개수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몇 개라고 써? 이거 한 개라고 쓰지. 실제 몇 개인데 이건 2랑 의미에서 실제로 두 개인데 여기 얘를 한 개라고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 정말 고대까지는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여기 두 개라고 썼어요. 근데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집합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 등장하면서부터 수학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같은 걸 똑같이 쓰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집합, 해집합이라고 하거든. x반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요걸 만족하는 그 집합, 해집합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는요 2밖에 없어요. 그럼 얘 몇 개야? 한 개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얘 근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버린 거야? 한 개로 바뀌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거는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한 번만 써줍니다. 그런 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 한번 하세요. 봐봐. 집합이라는 거 안에는 원소로 숫자 돼요. 그죠? 1, 2, 3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사람 수세입니다. 순서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소위 아까 들어갔잖아. 그지? 그럼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빅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 다 되는 거야. 여기서 뭐든 다 되는 것 중에서 꼭 두 개만 너희가 좀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는 게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순서쌍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어. 1,2 이렇게 돼 있는 순서쌍이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사실 좀 기억해 주고요. 또 여기는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아예 그냥 어떤 집합이라고 해요. 어떤 집합도 집합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어.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떤 집합을 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걔는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2와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아직 얘기 안 한 거니까 이렇게 세 개 이걸 읽는 방법은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2와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집합이 들어갈 수 있다. 집합 안에는 순서쌍이 들어갈 수 있다. 집합 안에는 모든 게 몽땅 다 들어갈 수 있어.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합에는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잘 봐봐. x 값이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애는요 x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걸 만족하는 x, y들을 나는 원소로 쓸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순서쌍이 하나의 순서쌍이 걔에 뭘로 들어가 있어?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순서쌍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순서쌍을 구성하고 있는 x랑 y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나한테 던져주고 있지? 이 조건을 통해서 얘에 대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단 말이야. 처음에 x가 뭐가 가능가 됐어? 1이 가능가 됐어. 그럼 x가 1이었다면 y는 몇이겠어? 4겠죠? 1,4라는 순서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여기서 x가 2였을 때는 2, 얘가 2, 그 다음에 2였을 때는 y가 5잖아, 그지? 얘는 2,5라고 하는 순서쌍이 들어갈 수 있군요. 그 다음에 3,6이라고 하는 순서쌍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 순서쌍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는 있잖아. 여기는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를 요걸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것도 사실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하나의 그래프. 여기는 얘 그래프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정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고요. 그럼 집합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부분 집합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또 집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 있는 이 사실까지 정확하게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합을 보통 표현할 때는 A라고 혹은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A 혹은 B, 뭐 C 혹은 뭐 P, 뭐 Q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봐봐.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동그라미.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집.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뭐야? 중간하고 여기 공집합 딱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이런 집합이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니 아니면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는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얘는 원소가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게 원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집합이라는 그 틀이 있거든. 틀이 이렇게 있는데 그 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얘는 공집합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집합이라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집합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는 게 거기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는 거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거. 두 개를 구분해 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거기 있는 걔를 내가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n 딱 붙여주면 얘의 의미가 얘는 A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입니다. 원소의 개수 이런. 오케이?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0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1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까지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배우는 건 집합이 뭐다? 집합은 그냥 세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3가지가 있고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 3가지로만 표현한다.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리합시다.